포트폴리오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포트 공개해 주실 분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늘 좀 편안한 장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조심하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좀 훈풍 부나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우선 시장이 조금은 편안해졌죠. 이 편안해진 시장 분위기 다행입니다. 바닥 확인했다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바닥 확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있다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시장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진짜 확인한 것 같습니다. 2300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2300은 좀 깊은 바닥이고요. 지금 보면 한 2400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아래 정도 요 정도가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여지면서 여기에서 2400선은 이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좀 무너지지 않고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버텨질 수 있는 1차적인 지지선, 이 바닥 정도는 240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또 29포인트,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 오늘도 지금 45포인트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게 또 있죠.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도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죠.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이 이 5조 8천억이었고요. 월요일이 5조 9천억. 금요일은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나 보다. 나는 핑계 될 게 있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핑계 될 게 없죠. 월요일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5조 9천억으로 거래대금이 좀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단점으로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 날 5조 9천억이었고 어제 6조 3천억,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아직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2조 7천억, 그러면 사실 지금 2조 7천억이면 장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래대금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순매도 911억 원이었고 월요일도 순매수 138억입니다. 오늘도 지금 294억. 외국인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고요. 시장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고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점은 이 긍정적이나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반등을 하면은 이 반등에 대한 이 신뢰도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등이 진짜 반등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사실 예상을 했어요. 이 유가가 우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나왔습니다만, 좀 전에 박진희 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 언제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 빨리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월 의장하고 입장 바꿔 사실 생각을 해보면, 파월 의장이 지금 CPI도 낮게 나왔고요. 유가도 좀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경제 지표도 10월부터 조금씩 안 좋게 나오고 돈을 풀고 싶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돈을 풀고 싶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죠. 파월 의장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경기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이 금리가 확 상승을 하고 금리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다시 한번 좀 많이 풀린다거나 그러면은 다시 또 낮춰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 그러면 자기가 정책에 대한 금리 결정을 잘못 결정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한두 달 더 보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두 달 늦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발표하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FOMC 의장이란 자리는 조금 매파냐, 조금 더 조금 매파냐, 많이 매파냐의 차이지, 의장은 굉장한 비둘기파가 나오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게 나왔을 때나 이 비둘기파가 등장을 하지, 그런 매파적인 상황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닥 좀 전에 제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다시 또 매들이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굉장한 반등까지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수 많이 올라가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30포인트 정도 그 이상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정상화가 됐습니다. 시장이 좀 정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 시장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이 또 너무 심했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쇼커버링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업체가 막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2위인데 이 종목이 막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락도 굉장히 좀 깊었다가 상승도 굉장히 좀 가팔랐다가 이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그런 부분들은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 됐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실적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 대응하기가 좀 쉽죠. 가장 쉬운 사람은 예상이 되는 사람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시장도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예상이 안 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러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쪽의 수급이든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이 위험을 막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지난주에 종목 몇몇의 이 정리가 나타나면서 일단 현금 비중도 40%로 꽤나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금과 주식 비중 6대 4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험 분산을 위해서 섹터별로도 좀 골고루 종목을 담았었는데 이 전략의 변화 있으신가요? 네, 이제 우선은 현금 대 주식 비중도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리고요. 종목도 일부 교체하면서 이 정상화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상화된 시장에 조금씩 더 맞춰가는 포트폴리오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으로 약간은 좀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 보면서 어떤 변화 만들어가고 계실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 있냐면요. 가장 높은 비중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와 S-오일 그대로 가져가죠. 이 두 종목 각각 10%씩 있었고 또 신규 편입된 종목이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이 종목 10% 있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담은 GS 리테일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퐁당퐁당의 느낌을 좀 가졌죠. 주가는 조금 위로 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사실 크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 그림을 좀 길게 봤을 때 좀 좋은 모습이었고 시장이 변동성이 좀 깊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4분기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 그리고 이평선 사실 다 아래로 놓고 있죠.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들 압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점유율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좋아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오늘도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 사실은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수익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4분기 실적 확실히 좋죠. 제가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상화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일반적인 정상화된 시장에서는 향후에 대한 실적을 지금 반영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주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4분기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좀 더 좋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주가에 확실히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6만 전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8만 전자를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삼성전자 가장 높은 비중이긴 합니다만 30%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약간 이 포트폴리오 지난 한 주 동안의 오게티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에 팔았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실적 나온 당일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도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사실 이 한국콜마가 가장 아쉽죠.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도 실적이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뚜껑 열었는데 컨센서스 한 20% 이상 하회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면 최근 트렌드가 그렇죠. 어닝 쇼크는 바로 당일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 사실 좀 아쉽죠. 4분기 실적도 뭐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 3분기 실적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4분기 실적 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실적 한번 안 좋게 나오면 향후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지를 조금 더 확인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최근에 그런 트렌드들을 반영을 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도 가져가실 건가요? 네, S오일 같은 경우 사실 국제유가가 조금씩 떨어졌죠. 그러면 네. 주가가 조정 나오지 않겠나라고 투심을 걱정할 수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변동성은 축소가 됐고 그리고 송원산업 인수도 좀 철회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업체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오일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새로운 종목으로 채우실 건가요? 네, 기아를 다시 한번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포트에서 제가 제외를 시켰었죠. 예. 전기차에 대한 투심이 너무나도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정상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아 실적 계속 좋거든요.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 좋아졌고 피카우 우려감이 있었는데 좋게 나오고 4분기 지금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다시 한번 20의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매매가 한번 좀 꼬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기아 팔았다가 지금 한국콜마를 팔고 다시 편입. 지난번보다 지금 비중이 그럼 는 거죠? 네, 기아 같은 경우 10에서 20으로 비중 늘린 상태로, 그러니까 예. 이전에 편입 제외하기 전에 10이었다가 이제 20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순응할 수 있는 것도 용기니까요. 이 결정이 또 앞으로 포트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지도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정식 상무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가 좀 있었네요. 그동안에는 방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공격 위주로 포트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0%고요. 기아를 다시 삽니다. 20% 비중으로 저번보다 더 늘려서 샀습니다. GS 리테일 10%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대로 홀딩이고요. S오일도 홀딩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급은 또 정반대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도 현명하게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